이거 보신 분 있어요? 넷플릭스에? 이게 지난달 초에 7월 5일에 넷플릭스에 이 다큐가 공개가 됐어요. 제목이 그 남자에겐 1000명의 자식이 있다. 좀 어질어질하죠. 1000명의 자식이 있다고? 이게 가능한가?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싶은데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1000명이 아니라 더 많이. 정확히는 몇 명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추정하는 것만 1000명이에요. 자, 이 남자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자식을 가지게 됐냐? 정자기증. 다들 아시죠? 정자기증, 정자은행, 난자 기증도 있고. 이게 저도 그냥 얘기만 들었거든요. 정자기증이라는 게 있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있더라고요. 정자은행이. 부산대병원에 그러니까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정자은행이 있다고 해요. 뭐 요즘 워낙 뭐 불임, 난임 심하니까. 왜 몇 년 전에 사유리 씨가 연예인 사유리 씨가 일본에서 그러니까 결혼을 안 했지만 정자 기증을 받아가지고 임신을 했던 이제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커플, 여성들 다 정자 기증을 받아요. 되게 대중화라고 하면 좀 그런데 거부감이 없다고 해야 되나? 정자 기증으로 아기 만들 수 있지. 약간 이런 분위기입니다. 난자도 그렇고.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 또 유럽에 이런 나라들이 이 정자은행을 운영하고 있어요. 또 심지어는 그 정자를 온라인으로 살 수도 있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검색해서 들어가서 어떤 정자를 선택해서 주문을 하면 그게 이게 포장이 잘 돼가지고 집 앞으로 온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업체가 크라이오스 인터내셔널이라는 업체인데요. 미국 회사예요. 미국에 베이스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정자를 원하는 이제 고객들에게 배송을 해주고 뭐 정자은행이 아니라 정확히는 난자은행도 하고 뭐 대리모 서비스도 하고 대리모가 또 미국에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서비스도 하고 되게 오래된 업체예요. 1980년도에 생긴 업체고 정자의 숫자도 좀 많이 있는 좀 알려진 업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이게 가격 테이블이에요. 440불에서 2,420불. 이게 뭐 한국 돈으로 치면 한 7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US 달러입니다. 네,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아니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냐? 그냥 똑같은 정자지 뭐 누가 우월하고 뭐 누가 열성이고 그런 게 있나 싶은데요. 여기 보면은 옵션이 있어요. 왜 우리 스드메 찍을 때 뭐 액자 추가하고 뭐 사진 보정 추가하고 이러면 돈이 점점점 붙잖아요. 뭐 요즘에는 뭐 드레스 입는 것도 뭐 엄청 세세하게 단계별로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딱 그래요. 좀 스드메랑 정자리 비교하긴 좀 그렇지만 일단 제일 기본, 제일 저렴한 게 440불. 이건 뭐냐면은 아이디를 공개하지 않는 것,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정자를 기증받는 사람, 산모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커서 정자 기증자를 찾고 싶어 해도 절대로 연락하지 마세요. 나타나지도 마. 그냥 우리 아이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당신 누군지 밝히지도 마. 이런 걸 원하는 부부들이 있고 어떤 부부는 아니다. 나는 나중에 우리 아이가 커서 정자 기증한 사람이랑 끈끈하게 연락도 하고 유대관계가 좋았으면 좋겠다. 부부마다 원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다르고 당연히 연락을 하게끔 신분을 공개하는 것, 뭐 이 사람의 연락처, 사는 지역 이런 걸 공개하는 사람의 정자가 더 비싸요. 그리고 또 옵션이 확장 프로필. 이건 뭐냐면 이게 원래 인종이나 뭐 눈 색깔, 머리 색깔, 기본적인 건 그런 건 중요하니까 이제 이런 건 공개를 다 한단 말이에요. 혈액형도 공개를 하고. 근데 여기 보면은 확장형 프로필은 교육, 뭐 고졸인지 대졸인지 대학원생인지 그리고 교육이나 경력, 직업이 뭔지, 가족 백그라운드, 부모는 뭐 잘 있는지 아니면 형제 자매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뭐 성격, 취미, 심지어는 EQ 성적까지 공개를 한대요. 뭐 창의성 같은 걸 보는 건가? 그리고 거기 더해서 기증자의 어린 시절 그 아기 때 사진 있죠. 지금 성인 모습 말고 아기 때 얼굴, 그리고 손으로 쓴 손편지, 음성 녹음까지. 뭐 아가야 나는 너에게 정자를 기증해준 사람이다. 이렇게 녹음한 음성 파일까지 포함을 하면은 또 비싼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이 기증자가 어떤 성향을 가졌나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옵션은 이 성인자의
기증자의 성인 사진을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여기 제일 비싼 옵션이 여기 보면 어덜트 포토라고 보이나요? 이게 기증하는 사람의 그 남자의 그 성인 모습. 이걸 가장 원하지 않을까, 부모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것 외에도 뭐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산모가 될 사람의 여성의 DNA랑 이 정작 기증하는 사람의 DNA랑 뭐 유전적으로 약간 매치를 해가지고, 아, 당신이랑은 이 사람의 DNA가 잘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치시켜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그렇게 가장 비싼 건 300만 원 정도. 저는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무슨 소리지? 지금 저희 콘도에서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파이어 알람 테스트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도내를 하는 사람, 정자를 기증하는 남성은 돈을 얼마나 받을까? 참고로 이 업체는요, 난자 은행도 있고요, 난자 기증도 있어요. 제가 또 이런 거는 또 요즘에 또 한국의 남녀 갈등이 심해가지고 딱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사건은 정자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정자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난자 기증도 있습니다. 정자를 기증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매할 수 있는 그 리스트예요. 정자 리스트. 여기 보면 이름 나와 있죠? 실명은 아닐 거예요. 이름 있고, 뭐 헤어 컬러 블랙이다, 눈동자는 브라운이다, 인종은 히스패닉이고, 출신 국가는 여기 어디지? 푸에르토리칸이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고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정자를 기증하는 사람은 얼마를 받을까? 이 사람들이 단계별로 정자를 기증하는 그 단계별로 돈을 받는데요.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이 780불이에요. 100만 원 정도. 참고로 이거는 나라마다 다르고 또 업체마다 달라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그나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관인 크라이오스에서 보여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남성이 이제 정자를 기증해야겠다, 이제 마음을 먹고 가요. 병원에 가면 이제 간단한 검사를 한대요. 신체 검사 이런 것도 하고 이제 여러 것들을 한번 보고 나서 정자를 이제 기증을 하는데, 그날 정자 기증한 그 날에 한 35불, 5만 원 정도 바로 지급이 되고, 이후에 이제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나서 이 정자들이 운동을 좀 잘한다, 잘 살아있다, 그럼 추가로 30불 더해서 한 4만 원 정도. 그걸 만약에 이제 최대로 할 수 있는 한도가, 이거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도가 일주일에 3번 정도 할 수 있는데, 그걸 가득가득 채워서 했을 때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아니 돈 벌려고 남자들이 정자 파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이 정자 기증자가 많이 부족하대요.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정자 기증 요즘 잘 안 한다. 그래서 이 정도의 대가 없이 누가 기증을 하겠냐. 또 실제로 정자 기증자들을 인터뷰하면 돈보다는 뭐 사실 뭐 최저임금만 받아도 한 달에 780불 이상 버는데, 이게 돈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아기를 원하는 부부들, 그들을 위해서 기증하는 것이다. 몇 명까지 기증이 가능하냐? 이거는 나라마다 달라요. 나라마다 정해놓은 기준이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런 게 이제 정자 기증 시스템입니다. 네, 이게 또 크라이오스라는 업체가 상당히 유명한 곳이에요. 그럼 오늘 무슨 사건이 벌어진 거냐? 네덜란드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네덜란드는 동성 결혼이 허용이 됐어요. 2000년 12월부터. 그리고 성매매도 합법적으로 가능하고요. 마리화나도 합법. 약간 마리화나는 합법으로 바꾸는 게 요즘 추세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 네덜란드는 좀 다른 나라보다 이제 많이 열려 있는 유럽 국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즈비언 커플, 게이 커플도 많기 때문에 이 정자 기증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수요가 있냐? 특히 레즈비언 커플들이 아이를 낳고 싶은 거예요. 물론 불임이나 뭐 난임 커플들도 원하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이 레즈비언 커플들 중에서 아이 가지고 싶은데 물리적으로 안 되니까 뭐 입양을 해도 좋지만 뭐 기왕이면 내 유전자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정자 기증자를 찾습니다. 그중에 수잔이랑 나탈리 커플도 그중에 하나였어요. 레즈비언 커플이고, 자, 이 중에 나탈리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나탈리예요. 자, 이분이 28살 때 진심으로 아기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고민을 하다가 정자은행을 찾아갔어요. 네덜란드에는 이제 정자은행이 이제 여러 군데 있거든요.
이제 거기 가서 어떤 기증자가 좋을까 이렇게 리스트를 쫙 봤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 크라이오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기본적인 것만 인종, 뭐 눈동자 색깔, 헤어 컬러 요 정도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너무 제한적이야 정보가. 아까 크라이오스는 그래도 여러 가지 옵션이라도 있긴 했지. 근데 네덜란드는 그런 게 없다고 해요. 나탈리는 기증자의 직업도 궁금하고 그 아기 때 사진 말고 이제 기증자 아기 때 얼굴은 보여주는데 그거 말고 지금 그 남자의 현재 모습도 보고 싶고 가능하다면 만나서 이렇게 눈 똑바로 딱 보고 어떤 사람인지 대화도 조금 해보고 싶고 이런 사람이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네 이런 걸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옵션이 없었어. 그렇게 나탈리는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구글에 검색을 합니다. 네덜란드에서 개인적으로 정자를 기증하는 사람이 없나 검색을 했는데 웬 웹사이트 하나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걸 더치어로 읽어보면 페를랑언 나르 에인킨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아이를 향한 갈망 뭐 그런 뜻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사설로 개인적으로 정자은행, 뭐 냉동정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 그 남성들이 여기 웹사이트에다가 내가 정자를 기증하겠습니다.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리스트가 쭉 적혀 있어요. 그리고 정자은행보다 정보도 더 많아. 이름도 있고, 나이도 있고, 뭐 간단한 프로필도 있고요. 직업도 나와 있고, 사진은 없는데 대신에 그 프로필 밑에 보면 이메일이 있어요. 여기 이메일에 직접 연락을 해서 얘기도 좀 나눠볼 수 있고 가능하다면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만날 수 있는 건 그 어떤 프로필 항목보다 중요할 수 있잖아요. 이 산모 입장에서는. 자, 그렇게 몇 명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나탈리가 진짜 별의 별 사람들한테 다 답장이 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저는 그 내추럴로 가능한데요. 또 다른 사람도 저는 내추럴 도네이션만 하는데요. 이 내추럴이 뭐냐면요. 내가 직접 관계를 해서 직접 그 정자를 그곳에 도달하게끔 하겠다. 그 의미거든요. 이건 솔직히 정자 기증이 아니라 뭐 무대가로 성매매하자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아무리 정자를 원해도 그렇게 관계까지 하면서 하기에는 나탈리도 부담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나탈리는 진짜 이상한 사람들밖에 없네. 그렇게 고르고 고르다가 레온이라는 기증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레온의 프로필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저는 동정심이 많고요. 자상한 남자입니다. 큰 은행에서 재무 담당자로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사진도 보여줘요. 자기 아기 때 사진도 보여주고 만날 수도 있대. 만나지. 나탈리는 답장을 썼어요. 저기 최근 사진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자, 그렇게 받은 게 이거예요. 생캐 느낌이 딱 나죠? 일부러 머리를 약간 가린 것 같기도 하고, 머리 왜 하필 이 부분 가렸을까? 그리고 보통은 얼굴 좀 보자 하면 이렇게 딱 정면에 보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내겠지. 이 뭐야, 이 옆으로 약간 이렇게 약간 셀카를 찍었는데 왜 하필 얼굴 돌리면서 이렇게 찍어요? 웃기잖아. 그래서 나탈리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솔직히 나탈리가 기증 받는 입장에서 뭐 이것저것 까다롭게 따질 수는 없으니까 뭐 외모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럴 입장은 아니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약간은 이제 거부감이 들었는데 일단 만나보기로 합니다. 그래 만나보면 뭐 실제로 얼굴 볼 수 있고 대화를 해보면 다르겠지. 그렇게 만나기로 하고 한 레스토랑에서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왔어. 이 사람 직업 메이저 은행에서 일하는 재무 담당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뭐 은행원이 아니라 은행 강도처럼 보이지 않아요? 너무 얼굴로 내가 그렇게 얘기하나? 일단 머리카락이 없는데 이 가장 큰 특징이 뭐였냐면 이 머리 뒤통수에 엄청 큰 상처가 있더래요. 일직선으로 이렇게 여기 뒤에 이렇게 쭉 나 있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격투기 선수들 보면 머리 없는 사람들 여기도 근육 있다 막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기도 막 식스팩처럼 근육이 자글자글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수술해가지고 약간 이게 근육이 아니라 근데 상처였대요. 아주 길게 일직선으로 쭉 나 있대요.
이걸 보는데 나탈리가 뭔가 모를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외모도 그렇긴 하지만 또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해요. 사람 딱 처음 봤을 때 그게 느껴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너무 아니었던 거야. 근데 뭐 물론 레온에게도 사정이 있을 수는 있겠죠. 겉은 이렇게 무섭게 생겨도 막 속에는 여리여리한 뭐 약간 마블리 같은 그런 감성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나탈리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지. 이게 내 딸이나 내 아들한테 이제 태어날 아들한테까지 영향을 줄 텐데 이런 인상이다? 모르면 몰랐지. 이미 만났는데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돌아왔어요, 집으로. 이제 무산이 됐는데 나탈리는 힘들구나. 네덜란드에서 좀 괜찮은 이 정작 기증자를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네. 이제 그렇게 다시 그 레온을 만났던 그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사이트. 여기에 기증자 많이 있었거든요. 기증자 리스트가. 이번에는 마르턴이라는 29살의 남자를 발견합니다. 이름이 마르턴이에요. 나탈리는 마찬가지 이메일을 썼죠. 저기 마르턴 최근 사진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근데 답장이 바로 왔어요. 사진 첨부해서. 백인 남자의 금발의 곱슬머리예요. 그리고 미소가 환하고 치아도 가지런하고 그 전에 레온이랑은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진이 머리가 잘리긴 했는데 솔직히 여러분 아이를 낳아야 돼. 정자기증을 둘 다 해주겠대. 누구 선택할래요? 나탈리도 또 그동안 이제 검색하면서 좀 힘들기도 했고 또 레온을 직접 만나고 나니까 좀 괜찮은 사람을 찾기 힘들구나. 그러니까 현타가 와 있었는데 이 마르턴이라는 남자를 만나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둘 다 싫어. 이 사진을 보고 나탈리는 빨리 만나야겠다. 이런 기증자는 찾기 힘들어. 얼른 만나야지. 그런데 나탈리가 조금 이상하게 느낀 점이 분명 그 사이트에 있던 프로필에는 이름이 마르턴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메일 보낼 때는 자기가 월터라고 하는 거야, 이름이. 또 나중에 전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이렇게 했는데 네, 제이콥입니다. 이래요. 제이콥이래. 이름이 몇 개야? 약간 의심스럽긴 했는데 보통은 기증자들이 가명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고 나중에 이제 그의 본명이 조나단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조나단 메이어. 제가 줄여서 존이라고 부를게요. 그렇게 나탈리랑 존이 만나기로 했어요. 이제 한 카페에서 보기로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약간 사진이 온도차가 있긴 한데 요렇게 생겼어. 딱 긴 머리에 금발머리에 이 머리를 이렇게 흩날리면서 카페로 들어오는데 나탈리가 일단 외모는 합격.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요거는 이제 처음에 이 주온을 만났을 때의 그때 약간 어렸을 때 모습이고 요거는 그러니까 최근 사진이기는 해요. 뭐 어쨌든 요렇게 생긴 건 맞아. 아무튼 외모가 합격이었대. 그동안 그 레온 이렇게 무섭게 생긴 것보다는 나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존이랑 대화를 좀 해보니까 이 마인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나탈리, 저는 정자은행에 기증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걔네들 제 정자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데 그냥 제가 무상으로 시원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기증을 하겠습니다. 나탈리는 아니 외모도 멋진데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정자를 받을 수 있다고? 우리 아이 DNA가 죄송해요. 나 채팅 보는데 왜 이렇게 웃기냐? 고릴라가 염색가지고. 아무튼 부모는 외모가 마음에 들었대요. 말이 꼬여. 우리 아이 DNA가 이렇게 자비로운 남자 걸 물려받을 수 있다고?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저 혹시 존 몇 명에게 정자를 기증할 생각인가요? 한 5명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나탈리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럼 내가 그 5명 안에 든 건가? 나 선택받은 거야? 로또 맞은 기분이었대. 더 흥분해가지고 빨리 5명 그거 다 채우기 전에 내가 빨리 받아야겠다. 그렇게 나를 정해서 정자를 가지러 갑니다. 근데 저는 이 정자 기증이라고 하니까 어디 병원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뭐 기구에 이렇게 넣어서 뭐 이렇게 뭐 하는 줄 알았거든요. 좀 전문적인 그런 절차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건 병원이랑 전혀 상관이 없대요.
그냥 아예 병원에서 관여하는 게 아무것도 없대. 그냥 나탈리가 그 존의 집에 가서 이렇게 똑똑똑 하고 존 거기 정자 가지러 왔어요. 이러니까 존이 필름통 있죠. 옛날 그 아날로그 필름통 요만한 거 거기에 정자를 이제 딱 담아가지고 건네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나탈리는 이걸 빨리 들고 이 정자가 활동 많이 할 때 이제 그때 이제 가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들고서 집으로 가는데 혹시나 온도 때문에 이 정자들이 이제 활동을 멈출까봐 여기 허벅지 사이에 운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허벅지 사이에 딱 끼워서 온도 딱 유지하고 얼른 갑니다. 집으로. 그러고 주입을 했는데 주사기로 했어요. 근데 실패했어. 임신에 실패했어. 뭐 그럴 수 있죠. 한 방에 안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좀 실망을 한 나탈리는 두 번째 시도를 하자. 나탈리는 좀 아무래도 정자들이 이동하면서 좀 죽었나 봐요. 저기 우리 집에 와서 해주면 안 될까요? 저는 뭐 기꺼이 그러죠 뭐 언제 갈까요? 그렇게 2차 시도는 나탈리 집에서 합니다. 화장실에 약간 달걀 담는 그런 통처럼 이렇게 바구니 딱 준비해서 수건도 깔아두고요. 온도 유지하려고 깔아두고 거기에 이렇게 컵을 딱 갖다 놨어요. 여기에 달라 이거지. 그러고 이제 나탈리 커플들, 아까 그 레즈비언 커플들은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존이 좀 그 많이 나와야 될 텐데 언제쯤 나올까? 좀 건강한 좀 살아있는 애들로 나와야 할 텐데 이제 기다리고 있었고 존은 이제 화장실에서 준비를 합니다. 40분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 뭐 하고 있는지 아는 거지. 화장실에서 존은 이제 준비하고 있고 나탈리 커플은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두 번째 시도를 했고 성공했어요. 임신 성공을 했어. 이렇게 허술하지 않냐 하시는데 뭐 되긴 되나 봐요, 이렇게. 그게 약간 보편적인 방법인가 봐요. 주사기로 정액을 이렇게 통에 담아주면 그걸 주사기에 담아가지고 주입을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나탈리는 임신에 성공을 40분 돌아. 저도 좀 길지 않나 생각은 했는데 아무튼 나온 게 중요해. 나온 게 중요했고 그걸로 임신이 잘 됐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너무너무 기뻤대요. 일단 나탈리는 이 정자를 기증해준 존에게도 너무 감사했고 우리도 엄마가 될 수 있구나. 우리가 레즈비언 커플이긴 하지만 또 아이를 가질 수 있다.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자, 이후에 9달 뒤에 건강한 아들을 출산합니다. 나 진짜 너무 왜 이렇게 웃기지? 40분이 저만 웃긴 건 아니었죠. 저도 그거 보면서 약간 40분? 아니면 그 통에 한 3번 담았나? 약간 그 생각했어. 자, 이렇게 아기가 탄생했어요. 나탈리 아기인진 모르겠어. 아무튼 이게 존이 자기 정자로 태어난 아기를 이제 안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이 시기에 나탈리가 정자 기증 받고 아기 낳고 하던 요 몇 년 사이에 네덜란드에 니콜이라는 한 여성도 이 여성도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아기를 키우고 있었어요. 자, 니콜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사람의 이름이 니콜입니다. 자, 니콜은 유치원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유치원 선생님으로. 자, 그러다가 우연히 자기 동료 교사가 이제 그 친구도 아기를 정자 기증으로 낳았다더라.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니콜이. 그러니까, 자기야, 나도 정자 기증 받아가지고 아기 낳았는데 너도 그렇다며? 근데 이 친구가, 맞아. 니콜, 근데 너 혹시 정자 기증자 알고 있어? 내 기증자는 존이라는 사람인데? 니콜은 내 기증자도 존인데? 근데 뭐 조나단 이게 흔한 이름이니까 물어봤어. 혹시 그 사람 헤이그에 살아? 그 동료 교사가 맞아. 헤이그 사는데? 이렇게 우연히 같은 기증자한테 정자를 받았다 이제 알게 됐어요. 뭐 어쩜 이런 우연이 있나. 둘은 처음에 신기했죠. 처음에는 그냥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웃었대요. 막 깔깔깔 웃으면서 야 우리 아기들 자주 자주 만나게 해주고 이복남매처럼 친하게 지내면 되겠다. 너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렇게 몇 년이 지났어요. 니콜은 이제 자기 딸을 유치원에 데리고 와서 이제 학생으로 돌보고 있었거든요. 자기는 일하고 유치원생으로 딸이 있고, 근데 어느 날 다른 동료 교사,
아까 그 친구 말고 다른 동료 직원이 그 친구도 정자기증으로 딸을 낳았는데 유치원에 데리고 온 거예요. 니콜처럼 똑같이 이제 일하면서 돌보는 거지. 근데 그 동료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니콜, 당신 딸 말이야. 내 딸이랑 너무 닮았어. 혹시 정자기증 받았어? 그러고 보니까 내 딸이랑 그 동료 딸이랑 머리도 금발이고 눈썹도 비슷하고 코랑 뭐 귀도 비슷하고 너무 닮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존에게 정자를 받은 거였지. 자, 그렇게 세 명이 나왔어요. 니콜이랑 니콜의 동료, 또 다른 동료.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니콜이 자기 조카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이모, 이모, 내 동창 중에 존한테 정자기증 받은 사람 있다? 너무 신기하지? 이렇게 네 명이 됩니다. 그리고 니콜의 전 남자친구, 예전에 만났던 남자친구의 친구도 정자기증을 받았는데 존이었어요. 그 집 아이는 이미 많이 자라 있었어.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이 니콜의 고향 친구 중에서도 한 명. 나 존 아는데? 우리 아기 정자기증자 존인데? 지금 니콜이 아는 것만 본인 포함해서 6명이에요. 이거 막 그냥 씨를 뿌린 건데? 니콜은 처음에 뭐 한두 명 정도 알았을 때는 막, 신기하다. 약간 그 새 가족이 생긴 그런 기분? 이게 우연이라 생각을 했고, 재밌다. 앞으로 친하게 지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뭐 장르가 스릴러인 거예요. 아니, 아빠가 같은 아이들이 몇 명이 더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넷플릭스 다큐에 등장한 피해자들만 지금 니콜, 사진 속 니콜, 또 아까 나탈리 커플이 있었죠. 그리고 이 부부도 불임 부부라고 해야 되나? 이분이 이제 재혼을 했는데 조이스랑 존 커플입니다. 남성분이 존이 전 와이프 사이에서 애가 셋이 있었어요. 근데 재혼을 하고 이 조이스 사이에 아기를 낳고 싶은데 그 수술을 했던 거예요. 그 무슨 수술이라고 하지? 묶는 거 맞나? 정관수술이라고 하는구나. 그걸 복구하는 수술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커플까지 이 사람들 다 존에게서 정자를 받은 거예요. 다들 하나같이 존이 너무 마음에 들었대. 얼른 존 정자 받아야겠다. 또 아이 나중에 태어나고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전 정말 럭키예요.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정작 그 존의 시커먼 속내를 몰랐던 거지. 그래서 인터뷰에서 이제 물어봤어요. 이 인터뷰한 사람이 피해자들에게 존의 어디가 그렇게 좋았냐. 다들 말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그 공통점이 머릿결. 이 머릿결. 저도 당연히 이제 머릿결 좋은 사람들 보면 되게 멋있고 예뻐 보이긴 하는데 이게 약간 그 서양 사람들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 인종마다, 약간 나라마다 그런 미의 기준이 좀 있잖아요. 왜 남미는 엉덩이 큰 거 좋아하고, 볼페임 이런 거 좋아하고. 제 멕시코 친구가 있는데, 자기 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이 이거래요. 이렇게 하는 거. 볼페임 수술. 그거 제일 많이 한대. 우리는 땅콩 얼굴 이러면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 뭐 북미 사람들 중에 사각턱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기준이 있단 말이야. 또 중동은 수염. 수염이 멋있게 나 있어야지 진정한 남자다. 약간 수염 이거 잘못 자르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그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머릿결이 네덜란드의 뭐 미의 기준인가?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머릿결에 이제 뿅 반했는데 또 하나 이 커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게 있었어요. 존이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기증자들은 자기를 숨긴단 말이에요. 자기 이름도 가명이고 잘 안 밝혀. 약간 꽁꽁 숨어 있어요. 근데 존은 얼굴도 뭐 흔쾌히 보여주고 성인 사진이요? 여기 보세요. 만나자고요? 네, 만납시다. 심지어 유튜브까지 해. 유튜브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예요. 자기 이름이에요. 조나단 제이콥 메이어. 이걸로 자기 채널도 만들고 여기 보면 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녀요. 전 세계 여행을 해요. 아무튼 이렇게 자기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여행을 가도 프랑스를 간다? 그러면 뭐 봉주르 이러고 뭐 이태리 간다? 봉주르노 이러면서 영어도 잘하고 다른 외국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더 혹했던 거지. 또 영상 중에는 이렇게 자기 좋아하는 거, 막 음악, 기타 연주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얼굴도 안 보여주고 신분을 숨기는데 유튜브까지 하니까 뭔가 검증된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그게 더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나이는 참고로 81년생 또는 82년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피해자 중에 한 명은 약간 가끔씩 존이 괴짜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그 한 아이의 아빠가. 이 정자 기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건 아니니까 조금은 괴짜 면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조금 하는 모습을 봐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거죠. 자, 아무튼 이 두 가지 머릿결 또 유튜브 자기를 공개하는 그 모습 거기에 이제 반해서 사람들이 다들 존의 정자를 원했습니다. 자, 그럼 존은 몇 명에게 기증을 했을까? 도대체 이게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몰라요. 존이 언제부터 정자 기증을 시작했는지는 알려진 게 없는데 2017년도에 네덜란드에 있는 한 정자은행에 제보가 들어옵니다. 익명으로. 이살라 난임센터라는 곳인데요. 이제 여기가 부부들이 이제 난임으로 고생을 하면 가서 이제 좀 치료도 받고 또 거기에 기증된 정자, 난자 이제 이런 걸 이제 이식받는 그런 기관이에요. 여기는 냉동 정자를 보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센터로 이메일이 왔는데 내용이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정자 기증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나단입니다. 네덜란드 내에 그의 자녀는 무려 150명 이상이 될 겁니다. 그는 최대 5번까지만 기증한다고 말했지만 거짓말입니다. 150명. 병원에서는 멘붕 온 거죠. 존이 이 병원에도 기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정작 얼려서 보관 중이었어요, 이 병원에. 제보자는 익명이에요. 또 보통 기증할 때는 서약서 같은 걸 써요. 거기 내용에 보면은 최대 25명까지만 기증을 하겠습니다. 그런 룰이 있대요. 네덜란드에서 정한 법. 근데 병원에서는 기증 받기만 하고 이게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존을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뭐 존이 누구랑 어디에서 뭐 하는지 누구랑 관계를 하는지 이런 걸 체크할 수는 없으니까 어디에서 막 씨를 막 뿌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순수하게 도덕적 양심에 맡겨야 하는 거예요. 네덜란드는 25번이래요. 나라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25번이에요. 그렇게 존은 네덜란드에 있는 정자은행에 무려 11군데에 기증을 했어요. 여기저기.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문제는 이 은행들조차 네트워크가 없는 거지. 근데 이것도 문제지 않아요? 이름 정도는 공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기증자에 대한 리스트, 정보 이런 거 공유를 전혀 안 했고요. 뭐 하물며 정자은행도 그런데 개인적으로 정자 기증하는 거는 뭐 아예 관리 밖의 일이죠. 자, 이렇게 이살라 난임센터에서 이거 안 되겠다.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아야 한다. 이제 다른 정자은행과 접촉을 하는데요. 자, 이후에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만. 이 부부가 난임센터에 찾아와서 이 존의 정자로 기증을 받아서 태어난 아기까지 그 아기의 수만 102명이래요. 아까 150명 이랬는데 일단 공식적으로 밝혀진 건 102명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까 나탈리나 뭐 니콜이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정자를 받은 건 다 빼고서 공식적인 숫자인데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면요. 근친혼, 근친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나라에서 횟수를 제한 두는 거란 말이에요. 얘네가 나중에 모르고서 만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네덜란드 인구가 1700만 명이 조금 넘어요. 그렇게 인구가 많은 나라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이 존의 자식으로 추정되는 그 연령대의 아이들을 추려보면은 얼마 안 돼요. 한 120만 명밖에 안 된대요. 훨씬 적은 숫자지. 얘네가 만나면 어떡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Generic Sexual Attraction. 이거 쉽게 말하면 가족, 친척, 나랑 생물학적으로 DNA가 섞인 사람에게 끌리는 거. 뭐 이게 부모 자식 지간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남매끼리 들어보셨죠? 뭐 옛날에 잃어버린 딸을 다시 만났는데 뭐 둘이 결혼을 하고 막 애를 낳으려고 하고 그런 케이스가요. 이게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함께 살았어요. 우린 가족이야. 응? 오빠 여동생이고 누나 남동생이야. 이걸 인지하고 자란 경우보다 나중에 알게 된 경우 있죠. 떨어져 지내다가 나한테 이복남매가 있었어? 뭐 그렇게 인사하려고 만났는데 둘이 사랑에 빠진다든지. 주걱턱 케이스 맞아요. 합스부르크 왕가의 그 주걱턱 케이스. 이게 근친으로 그렇게 얼굴에 기형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뭐 이미 사귀고 있는데 알고 보니 우리가 남매였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이게
나랑 비슷한 유전자에 끌리는 케이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도 있기는 해요.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 안 됐다, 약간 의견이 갈리는데, 뭐 어디서는 약간 종교적인 의미다라고도 하더라고요. 뭐 아무튼 문제는 지금 도대체 존의 정자로 태어난 아기가 몇 명이냐, 이거 빨리 파악해야 되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있으면 안 된다. 더 이상 이 존이 자기 씨를 못 부리게 거세를 하든, 뭐 화학적 거세를 말하는 거예요. 정자 기증을 막아야 한다. 엄마들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주걱턱이면 조상이 근친 상간한 건가요? 아니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유럽의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가 이 근친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초상화를 보면 주걱턱이 많습니다. 이제 그 경우를 얘기한 거지 역으로 주걱턱인데 근친혼 그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렇게 2017년에, 뭐 정확히 언제부터 이 정자 기증이 시작됐는지 몰라요. 근데 2017년에 처음으로 네덜란드 언론에서 이 소식이 빵 터졌어요. 정자를 마구잡이로 기증하는 남자가 있다. 조심해야 한다. 근데, 아니, 언론에서도 이걸 보도할 거면 당연히 얼굴이랑 신상을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남자를 피하지. 정자 기증 받으러 온 사람들이 어디 무서워서 받겠어요? 내 몸에 어떤 게 들어오는 줄 알고? 근데 존이 아직 법적으로 처벌받은 것도 아니고 의혹만 있는 상태니까. 이름도 가명, 이 보도 기사에 이름 가명, 얼굴도 공개 안 하고요. 그냥 이런 남자가 있다. 여기까지만 알려줬어요. 그게 네덜란드 법이라고 합니다. 미국이었으면 진짜 당장 공개하고 볼 텐데. 그렇지 않아요? 뭐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케이스는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신상이 중요하잖아. 무엇보다. 그래서 피해자 부모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게 이제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만들자. 이 피해자들이 다 모아서 다 같이 논의를 하자. 똘똘 뭉치자 우리가. 자, 그렇게 한 피해자가 페이스북에 정자 기증자 조나단 제이콥 메이어라는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제가 페이스북 안에서 잘 모르겠는데 뭐 거기 게시물 같은 걸 올릴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그런 게 있다고 해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이 가입자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우후죽순 늘어나는 거예요. 또 피해자들이 이제 자기 아이들 사진을 공개했거든요, 거기에. 아, 제 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 아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아, 이 사진을 본 피해자들이 진짜 오마이 갓이지. 우리 딸이랑 우리 아들이랑 너무 닮았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중에는요,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 뭐 아님 방학 때나 저기 여름 캠프 이런 데 가서 거기서 친구가 된 아이들도 있었어요. 서로 몰랐던 거지. 나중에는 엄마들이 이렇게 길 가다가, 어? 내 아이랑 조금만 비슷하게 생긴 애가 있으면 흠칫흠칫 하는 거예요. 헉, 쟤도 좋은 정자로 태어난 건가? 정신적인 고통은 진짜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를 것 같아요. 피해자들은 존에게 항의를 합니다. 당연히 연락해서 얘기했죠. 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당신 5명까지만 기증한다며. 내가 아는 것만 수십 명이 넘는데? 존은 처음에는 거짓말했어요. 당신 아이가 세 번째예요.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피해자들은 당신 그러지 마라. 빨리 그 아이들 부모들에게 연락해서 다 알려줘라. 그 리스트 가지고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니까 나중에 저는 막 피해자 조롱하듯이 아, 그 리스트가 나한테 있긴 한데요. 그 공개는 못 하겠는데? 어쩌지? 어쩔 TV? 막무가내로 나오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그 다큐 보시면 서로 문자 주고 받는 게 있는데 진짜 딱 잼민이 같이 얘기해. 싫은데? 나 공개 안 할 건데요? 도대체 몇 명에게 기증했길래. 근데 기억하세요? 이 존이 취미가 세계 여행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도 어딘가 놀러 간 거예요? 근데 이건 풍차니까 네덜란드인가? 아무튼 뭐 정글에도 가고 여기 해변에도 가고 여행을 너무 잘 다녀. 근데 직업이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직업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교사다, 음악가다 뭐 여러 가지로 소개를 했거든요. 근데 돈은 또 있는 것 같아. 저는 이 돈의 출처도 약간 의심스럽기는 해요.
그냥 기증해서 받는 그 돈으로는 이런 생활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세계 여행을 가? 한 달에 많이 받아야 뭐 한 100만 원 정도인데. 존은 어딜 그렇게 다니냐면 뭐 미국, 캐나다, 또 멕시코, 프랑스, 독일, 스웨덴, 체코, 오스트리아 갈 수 있는 곳은 다 갑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들이 설마 존이 여행 간 게 아니라 정자 뿌리러 간 건가? 뭐 정자 원정대야 세계를 다니면서 정자를 막 기증한 거 아니야?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죠. 특히 저기 남미나 아프리카 이런 데는 이 백인 남성의 정자가 수요가 많대요. 또 최근에는 중국도 그렇게 많이 원한다고 하던데. 그리고 또 어딜 가냐면요. 네덜란드 북쪽에 있는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갑니다. 여기도 줄기차게 다녀요. 거의 매주 갔었어, 코펜하겐에는. 심지어 조언에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피해자들이 연락해서 항의하고 그러는 와중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코펜하겐에 왔다 갔다 했어요. 네덜란드랑 가깝기는 한데 뭐 아무튼 자주 갔는데 그 도시에 뭐가 있었냐면요. 이 코펜하겐에 아까 말씀드린 정자은행 있죠. 크라이오스. 그 회사의 베이스가 코펜하겐에 있어요. 존이 여기에 기증하러 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꼴로 갔대요. 여기 직원들이 그 존 이미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존이요? 존은 항상 올 때마다 문을 열고 환하게 웃으면서 성큼성큼 들어오는데 존 너무 멋있죠? 다들 그를 좋은 이미지로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 크라이오스 그 정자은행도 분명 그 횟수 제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존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기증을 한다고? 그게 말이 되냐? 그렇게 많이 기증해서 그거 다 어디다 쓰는 거냐? 분명 그 횟수가 정해져 있을 텐데. 근데 이게 말이 된다고 합니다.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그 기증 횟수가 각각 그 나라마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네덜란드는 25회가 한도예요. 근데 어디 뭐 다른 나라는 5회, 뭐 10회 이렇게 다 다르니까 이 나라에 기증하는 횟수가 다 찼다? 그럼 이 크라이오스에서 다른 나라로 존의 정자를 보내는 거예요. 프랑스에 갔는데 다 찼어. 그럼 이태리로 보내고 다 찼어. 그럼 미국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정자 기증 그 시스템이 통합된 게 아니래요. 세계적인 기구 그런 게 없대요. 정작의 UN, 뭐 정작의 IMF 뭐 이런 게 없대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기증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국제 정자 기증 협의회 뭐 이런 거 있어야지. 난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심지어 한 나라 안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는 걸 모르는데 다른 나라? 정말 말 그대로 남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네덜란드에서는 그래도 이 정자은행에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기증은 막았어요. 그 은행에서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너는 더 이상 정자 기증 안 돼! 이렇게 막았는데 다른 나라에까지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알 길이 없는 거지. 또 크라이오스 이 업체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좀 무책임하긴 해요. 우리는 각 나라마다 횟수 제한을 둡니다. 다른 나라로 가는 거 괜찮아요. 이런 마인드로 장사를 하니까 이거 뭐 이미 예견됐던 거일지도 몰라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자, 그럼 존에 기증한 그 정자는 어디까지 갔냐? 코펜하겐에서 기증한 정자가 어디까지 갔냐? 자, 호주 시드니로 갑니다. 이 여성들도 레즈비언 커플이에요. 이름이 없는데 이름이 로라와 케이트입니다. 시드니에 살고 있는데 이들도 좀 아이를 원해가지고 좀 알아보다가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 크라이오스 인터내셔널 여기서 정자를 구매했어요. 우리 아까 그 홈페이지 봤죠. 이제 거기서 구매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가 오래됐고 좀 믿을 수 있는 기업이다 생각을 한 거죠. 또 여기만큼 큰 정자은행이 없대요. 그렇게 이 커플이 사이트에서 골랐어요. 다시 보여드리면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 이 정자 기증자의 리스트고 여기서 고르면 됩니다. 어떤 정자를 받을 건지. 여기서 골랐는데 얼마 뒤에 정자가 잘 포장된 정자가 뭐 이게 냉동인지 냉장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 아이스박스 같은데 이렇게 포장이 돼 있더라고요.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거 들어있고 이제 그게 집 앞으로 딱 배송이 오는 거예요. 택배로. 띵동 하고 정자를 받은 거예요. 이 정자로 케이트는 한 방에 임신을 했어요. 그렇게 출산까지 했는데 바로 그 아이는 존의 정자를 가진 아이. 나중에 로라랑 케이트가 이 사실을 알게 돼요. 그게 존이었다.
이 남자 네덜란드에서는 유명하더라. 그렇게 아까 피해자들의 그 모임, 페이스북 그 페이지에 들어갔는데 거기 사진 보니까 정말 다 우리 애랑 닮은 얼굴들밖에 없는 거야. 너무 소름 돋지 않아요? 내가 아기를 낳았는데 페이스북에 들어갔더니 이 얼굴이랑 비슷한 애들이 막 수두룩 백팩해. 몇백 명씩 있어. 또 로라랑 케이트는 나중에 우리 애가 자라면 성인이 되면 그 호주에서는 18세가 되기 전까지 너가 정자기증으로 태어났다 이걸 알려줄 수가 없대요 아이한테. 근데 성인이 되면 알려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때 되면 꼭 정자기증자가 누군지 알려주고 싶어 했대. 그래서 돈도 더 내고 이 신상 공개하는 기증자를 찾았는데 뭐 돈을 떠나서 돈이 아까워서라기보다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만날 수 있게 해주고 편지도 주고 받고 그러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유대 관계는 무슨? 다른 피해자 엄마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로라, 케이트, 유감이지만 우리 아이들은 존에게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몇 번째 자식인지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식, 넘버 원, 넘버 투, 넘버 쓰리. 이제 피해자들은 계속 존한테 사정을 했어요. 제발 그만해라.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만들지 마라.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전혀 먹히지 않았어.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보내고 하는데 안 돼요. 그렇게 연락을 좀 하다가 보면 다음날 코펜하겐 가 있고 거기서 또 정자기증 하겠지. 누군가 또 항의를 하면은 이보세요. 도와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내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기증을 한 건데 그러면 안 되죠.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자, 그러다 피해자들을 더 경악하게 만든 일이 터집니다. 존을 잘 알고 지내고 있던 사람 중에서 파트리샤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참고로 이거 존의 어릴 때 사진이에요. 어릴 때는 좀 귀엽게 생겼죠. 이거 보고서 주문을 한 거예요. 자, 이 친구가 파트리샤예요. 파트리샤가 진짜 충격적인 발언을 하는데요. 누구냐면 파트리샤는 존한테 정자 기증 받으려고 했던 여성이에요. 근데 둘이 내추럴로 받았대. 내추럴 이제 관계로 직접적으로 존에게 이제 받았는데 뭐 딱히 파트리샤는 거부감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막 인터뷰에서도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뭐 존이 저보다 한참 어린데요. 뭐 전 나쁠 거 없죠. 뭐 이렇게 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내추럴로 기증을 받았는데 안 되는 거야. 임신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존은 저기 파트리샤 내 친구 중에도 정자 기증하는 애가 있는데 걔도 되게 괜찮아. 한번 만나볼래? 파트리샤는 뭐 오케이. 날짜를 정했어요. 이 파트리샤 집에서 항상 했거든요. 자, 그래서 존의 친구가 옵니다. 이 친구였어. 레온. 기억하시죠? 초반에 나탈리가 이제 만났는데 여기 뒤에 머리 흉터 있어가지고 거절했던,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거절했던 그 친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레온이 존이랑 되게 잘 알고 지낸 사이였던 거예요. 둘이 어떤 사이냐? 정자로 얽힌 사이. 자, 이 사이트 기억하시죠? 이 사이트. 여기서 왜 초반에 피해자들이 막 검색해가지고 이메일 보냈단 말이에요. 다들 여기서 만났어. 그때 다양한 남성들의 프로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 한 명 신중하게 골라가지고 연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파트리샤가 폭로하기를 이 사이트의 기증자는 딱 둘밖에 없었다. 레온이랑 존이랑. 진짜 무섭지 않아요? 누구에게 연락을 한들 뭐 마이클에게 연락하더라도 잭에게 연락하더라도 다 연결되는 사람은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온도 뭐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대량 기증자예요. 지금 레온에 대해서는 크게 밝혀진 게 없긴 한데 얘도 만만치 않게 기증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게 밝혀지면서 어떤 소문이 도냐면 레온이랑 존이랑 둘이 같이 사정을 해서 그 필름통에 담아가지고 그걸 칵테일처럼 이거 막 흔드는 거야. 이거 막 흔들어가지고 여기 정자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게 당연히 존의 정자인 줄 알고 받았는데 이 안에는 두 사람의 정자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는 뭐 했냐? 지켜보는 거지. 누구의 아기가 생길까? 누구의 정자가 더 우월하지? 피자들이 이걸 정자 룰렛이라고 했어요. 그 룰렛 돌리듯이 약간 복불복이라고.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랜덤으로 둘 중에 한 명 걸리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 엄마들이 존이 사정하는 걸 지켜본 게 아니잖아요.
아까 나탈리 같은 경우는 자기 집에서 했기 때문에 뭐 괜찮다고 쳐. 근데 이 엄마들이 그냥 존의 집에 찾아가서 그냥 문 앞에서 받아온 경우도 있었고요. 또 누구는 존이 하도 시간이 없다고 해서 오늘 저녁 7시에 거기 쇼핑몰로 오실래요? 그래서 쇼핑몰 화장실에서 받은 적도 있어요. 남자 화장실에서 이렇게 통 만들어 오면 그 옆에 여자 화장실 가져가서 거기서 하는 거야. 주사기 이렇게 넣었대요. 그 방법이 다양했단 말이죠. 또 어떤 산모는 차에서 했던 산모도 있어요. 사정이 있긴 한데 아무튼 차에서 이렇게 주사기로 주입을 했었대.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이런 여론도 있기는 해요. 피해자들도 아니 정자기증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것 아니냐. 어떻게 그냥 집에 찾아가서 그 통 그냥 덜렁 받아오고 또 공중 화장실에서 이제 그런다고? 좀 위험이 있었다. 하지만 그 위험 다 알면서 그 감수하면서 얼굴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머릿결 보고서 검증됐다고 생각하고 기증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솔직하게. 하지만 그 난임 클리닉 센터에서 받은 사람들도 있었죠. 그 사람들은 뭐 정당한 절차로 받은 건데 그 피해자들은 어떻게? 거기서도 아기들이 102명이 태어났는데. 그리고 아까 소개한 크라이오스 그 기관은 꽤 세계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기관인데 글쎄 공신력이 있다고까지는 얘기를 못 드리겠다. 아무튼 유명한 기관인데 거기서 합법적으로 돈 주고 산 건데 이런 미친놈인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 아무튼 피해자들은 이걸 정자 룰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어떤 부모는요, DNA 검사까지 했는데 혹시나 이게 레온의 정자일까봐 아니면 존의 정자가 아닐까봐 이제 검사까지 했는데 다행히 그 부분은 존의 정자였다고는 해요. 그래서 이게 약간 공식적으로 밝혀진 건 아니고 그런 소문이 있었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너무 소름 끼치지 않아요? 자, 이제 네덜란드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50명 정도 동참을 했어요. 근데 이 피해자들은 이미 벌어진 일, 우리 아이는 이미 태어났고, 이거는 어쩔 수 없다,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더 이상의 기증은 막아야 한다. 가만히 뒀다가 종이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정자 나올 때까지 기증할 거 아니에요. 피해자들이 소송을 준비하는데요. 근데 이게 문제가 네덜란드에서 유례가 없는 일인 거. 판례도 없고요. 정확히 존이 뭐 어떤 법을 어겼는지 정의하기도 애매한 거예요. 다들 예상했어요. 이게 오래 걸릴 것이다 라는 거 좀 힘든 싸움이다 이걸 예상을 했는데 이 소장이 접수가 되고 존은 법원이 통지를 했죠. 존 몇 월 며칠까지 여기로 나오세요. 이렇게 우편으로 통지를 했는데 존이 아프리카 케냐로 가버렸어요. 법원에는 제가 좀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좀 미뤄주세요. 제가 나중에 출석할게요. 피해자들은 좀 수상한 거예요. 케냐? 케냐 거기 왜 갔지? 설마 아프리카에?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아프리카의 백인 정자 수요가 많대요. 그 중에서도 케냐는 없어가지고 난리래. 심지어 그 난임센터 병원에서 광고를 해요. 백인 남성 여러분 정자 기증하러 케냐로 오세요. 저희가 항공권, 뭐 호텔, 음식, 체류비 다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정자만 주세요. 그렇게 아예 대놓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너무 놀랍던데? 그런 홍보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 이제 피해자들이 미치는 거죠. 아니 이러는 와중에 지금 소송까지 했는데 존이 당당하게 다니니까 정자 기증하러 가니까 또 숨기지도 않아요. 피해자들이 물어봤어. 너 지금 케냐에 왜 갔냐? 당장 그만둬라. 너 지금 정자 기증하러 갔지? 존은 대놓고 말합니다. 응, 맞아. 여기서 나 비행기도 끊어주고 호텔도 잡아줬어. 내 정자 500통 얼릴 때까지 나 여기 있을 거야. 얘네가 소 젖짜듯이 내 정자를 짜고 있어. 이거 존이 직접 한 멘트예요. 소 젖 찍찍 짜듯이 자기 정자를 짜고 있대. 네, 그러면서 충격적인 발언도 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I want to bleach Africa. 무슨 의미냐면 아프리카를 표백해버리겠다. 탈색하다, 표백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 흑인들 내가 다 백인으로 바꿀 거야. 그런 뜻이에요. 이게 본심이었던 거지. 정말 무섭지 않아요? 온 세상을 나의 우월한 백인 DNA로 만들 거야. 이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정자 기증이. 그러면 저는 이제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세계 정복이 꿈이었나 봐. 아, 어떻게 하면 이런 사고가 나올까?
자, 아무튼 2023년 4월에 드디어 재판이 열립니다. 이게 뭐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이 존의 아이가 몇 명 태어났는지는 몰라요. 뉴스에서 보도한 거는 550명, 550명의 자녀를 낳았다라고 나왔고, 재판장에서는 600명이라고 언급이 됐어요. 추정컨대 존이 3천 건 이상의 기부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자를 뿌렸을 것이고, 이제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하면 1000명 정도 전 세계에 존의 자식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1000명이면 여러분, 그 몽골의 징기스칸 자녀가 한 2000명 정도로 추정하거든요. 2위래요. 존이 2위래요. 그 어떤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2순위일 것이다. 2023년 4월에 처음으로 존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긴 머리 휘날리면서 왔어요. 그놈의 긴 머리. 진짜 머리 막 이렇게 찰랑찰랑 이러면서 와요. 그 잘난 곱슬머리. 또 소송했던 피해자들도 자, 일부가 법정으로 나옵니다. 다들 그래도 존이 무슨 말을 하겠지, 뭐 사죄를 한다든지,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아니면 왜 이런 짓을 한 건지, 무슨 생각인 건지 이제 판사가 물어봤어요. 당신 그 근친의 위험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냐 지금? 너 때문에 네덜란드 안 그래도 인구 작은데 그 네 자식들 또래 120만 명밖에 안 된다. 지금 그 중에 네 자식이 몇백 명인데 그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와, 여기서요, 이제 존이 발언을 하는데 모두가 다 경악했어요. 진짜 귀를 의심할 정도였어. 자, 들어보세요. 판사님, 그건 방법이 다 있어요. 그 SNS에 저기 페북이나 인스타에 내 자식이라는 거 그거 이렇게 심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거로 표시하는 거지. 그럼 우리 애들이 우연히 만나도 우리 남매구나 알 거 아니에요? 그럼 근심 피할 수 있습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 애들이 SNS에 심볼 보고서 니네 아빠 존이야? 우리 아빠도 존인데? 우린 사귀면 안 되겠다. 이게 된다고? 이게 말이 돼요? 누가 SNS에 자기 정자 기증으로 태어났다 그거 표시하고 싶겠냐고. 이제 뚫린 게 입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아이들의 정체성을 번호 매기듯이 너도 내 씨앗, 너도 내 씨앗,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나의 DNA들이다. 또 존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나는 단순한 정자 기증자가 아닙니다. 내 자식들 모두 다 나한테 연락을 할 수 있고요. 그럼 우리 새끼들, 내 아들, 딸인 거 아니까 근친 이런 거 안 일어나요. 지들끼리 얼마나 친하게 잘 지내겠어요. 제가 애들 생일 파티하면 다 찾아갈 거고, 성당에서 세례식 하면 거기도 참석할 거고요. 졸업식에 꽃 들고 가서 제가 다 케어할 거예요. 그럼 제가 그 네트워크 중심이 딱 돼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관계를 딱 형성하고 근친 위험하지 않아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애들이 뭐 미니언즈야? 다들 모여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 판사가 이 말을 듣고 존, 당신 애들이 거의 600명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졸업식에 600번, 생일 파티 600번. 가능해요, 그게? 존은 답을 못했어요.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예요. 자기 애가 너무 강해서 막 주체를 못해가지고 이 지구상에 내 DNA가 많이 퍼지길 바라고 있는 거. 재판받는 이 시점 있죠? 2023년도. 이때 존의 나이가 41살, 42살입니다. 그의 과거에 대해선 자세히 알려진 건 없는데요. 막 미국처럼 이렇게 신상이나 이런 게 다 공개된 게 없어요. 하지만 조금 알려진 게 존이 20대부터 음악도 하고 뭐 교사도 조금 했다가 뭐 나름의 자기 꿈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게 다 잘 안 됐대.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하고 그러다가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겠죠. 그러던 중에 이제 정자 기증의 세계를 알게 된 거죠. 거기 심취해가지고. 나는 항상 하던 거 다 잘 안 되고 약간 패배감에 쩔어 있었는데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 정자로. 뭔가 할 수 있네? 또 나르시시스트 특징이 이게 남들이 칭찬을 해주고 이제 그러는 거에 미친다더라고요. 남들이 막 멋있다, 대단해 이런 거에 막 미친대요. 존은 이제 피해자들이 존 너무 고마워요. 당신 정자 막 최고야. 머릿결 너무 좋네요. 여기서 못 태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전적인 이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아.
특히 그 존의 유튜브를 보면요. 좀 이상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TV는 절대 보지 마세요. 그냥 버리세요. 저는 과학을 안 믿어요. 과학은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해요. 진화론도 거부하고 약간 종교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특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조상을 섬기세요. 조상이 당신을 존재하게 만들었죠? 그들을 숭배해야 합니다.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 니네들 내가 만들었어 얘들아 1000명의 아이들아.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유튜브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거지. 자기가 이렇게 숭배받을 수 있고 우러러보는 존재, 그러니까 신, 예수 예를 들면 그렇게 되고 싶었다. 그래서 정자를 그냥 뿌렸고 이게 약간 아까 사이비 교주 말씀하셨는데 그 단어가 정확히 나와요.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 같은 건데 더 끈끈한 거죠. 이 아이들이랑 DNA로 형성돼 있으니까. 아이의 욕심이 있으면 그냥 결혼해서 자기 아이를 낳든지 왜 오만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드냐고. 그렇게 2주가 흐르고 결과가 나옵니다. 판사는 존은 정자 기증 지금 바로 중단하고 지금 정자은행에 보관된 그 존의 냉동 정자들 다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존 당신 한 번만 더 정자 기증하면 1회당 10만 유로 1억 5천만 원 상당의 벌금을 내야 한다. 판결을 합니다. 피해자 부모들은 환영했어요. 워낙 희귀한 케이스였고 이제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니까 이제 혹시나 판사가 아무런 조치 없이 무죄 이런 결과도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다. 저놈의 거시기 거기를 틀어 막았다.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솔직히 뭐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걸 지켜보는 제 입장에서는 왜 구속 안 하지? 존이 저렇게 천방지축인데 저걸 받아들일까? 걱정이 되긴 해요. 솔직히. 하지만 결론은 법적으로 존의 정자 기증을 막았다. 여기에 이제 의의를 둡니다. 해외로 나가는 거 이것도 약간 국제사법재판부라고 하나? 거기 가입된 회원국이면 해외에서 존이 정자를 기증한다. 그게 걸렸다. 그럼 똑같이 처벌을 받는데요. 네덜란드에서 판결한 것처럼. 근데 그게 쉽겠냐고. 가서 정자 기증하는 거 어떻게 다 관리할 건데요? 그거 없잖아. 그 기구가 없잖아. 정자 UN 이런 거 없잖아요. 저는 예상했던 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여행하고 있고요. 자기는 부당하다. 넷플릭스에서 부모들에게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방송을 했고, 아니, 이 세상에 정자 기증자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세요? 저는 그들을 도와준 것 뿐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며칠에 한 번씩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어요. 자, 이게 존의 유튜브거든요. 어제도 올라왔네. 약간 어그로 끄는 거지. 자기 이제 넷플릭스에 나왔다고. 근데 웃긴 게 뭐가 있었냐면, LA 간 게 있는데, 여기 LA에 있는 넷플릭스에 갔대. 넷플릭스에 갔다는데 저는 얘가 뭔가 항변을 하려고 부당해서 넷플릭스에 찾아갔나 보다. 거기서 누구 만나나 보다 했거든요. 그냥 지 혼자 간 거예요. 지 혼자 그냥 가서 건물 앞에 서가지고 할 말 혼자 하고 있었어. 너무 찌질하지 않아요? 이거 한번 볼까? 누가 초대했냐고 지 혼자 가가지고 여러분 제가 넷플릭스 본사에 왔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넷플릭스 여기 앞에서 여기 넷플릭스인가 봐 여기. 여기 앉아서 자기 부당하다.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찌질해. 왜냐면 제가 이 다큐가 3부작이거든요. 그 다큐 매해 뒤에 끝나는 시점에 우리가 존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이게 3번 나와요. 거기서는 찍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왜 와가지고 이게 뭐야. 약간 느낌이 약간 중딩들 내가 저 일진 내가 무찌르고 올게 이러고 가가지고 막 아무 말도 못하고 막, 이씨 이러고 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 아니에요? 가진 게 정자랑 머리카락밖에 없는 것 같아. 약간 그거 단소 아저씨 생각나. 단소 아저씨 알아요? 그 지하철에서 단소 아저씨가 들고 막 팝! 팝! 이렇게 하잖아요. 약간 쫄아가지고 하지는 못하면서 팝! 이렇게만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야. 정작 앞에 나와서는 말 못하고, 저 LA 가가지고 막, 여러분, 내가 넷플릭스 본사에 지금 와 있습니다. 뭐 이러잖아. 안 때렸어. 정자 아저씨. 그리고 이제 또 웃긴 거 있다? 여기 보면 댓글이, 봐봐. Hey dad. 아빠 안녕. Daddy come home. 아빠, 얼른 와. Come home dad. 사람들 조롱하고 있어.
Hi Dad, I enjoyed the Netflix documentary. 아빠, 나 다큐멘터리 잘 봤어요. 또 어디는 그런 거 있었는데? 아빠 돈 좀 빌려주세요. 뭐 이런 것도 있었어. 조롱이겠죠. 진짜 아이들은 아닐 거야. 이거는 딱 봐도 조롱하는 거예요. 이런 채널 없어졌으면 좋겠어. 지금도 잘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어디 얼마 전에 탄자니아 또 갔더라고요. 거기 가서 또 송사 기증하는지 어떻게 알아. 자, 이렇게 오늘의 사건은 끝입니다.